자, 전 시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앞에서 설명드린 렌트카 프로그램을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 단계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챕터마다 우리가 학습한 후 설명드린 렌트카 프로그램의 그 기능을 반영해서 챕터가 진행될 때마다 렌트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어떻게 렌트카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 단계로 개발하는가 그 세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객체 지향 설계 서적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더 방대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입문자 레벨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고급 레벨의 객체 지향 설계 과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도입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현할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경우에는 외부 의뢰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보고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현할 대상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을 정했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분석하죠. 분석하면서 우리 앞에서 렌트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렌트카 회사를 분석했죠. 자,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관련된 객체를 추출하는 거죠. 자, 요 두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해봤죠. 객체를 추출했죠. 객체를 추출한 후 이제 객체 추출 후 속성과 기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에는 각각의 속성과 기능이 있다 이거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객체 모델링 단계입니다.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객체의 속성과 행위, 기능이죠.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링한 객체를 실제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자,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분석한 결과를 다 문서화시키는 거죠. 문서화나 UML로 다 구조화시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설계 중심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무조건 먼저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먼저 분석 설계해서 다 문서화를 시킨다 이거죠. 자, 이 단계는 신입 개발자보다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 맡아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클래스로 변환하면 그걸 이제 뒤에서 배울 자바 코드로 구현합니다. 구현 후 이제 실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구현 및 테스트가 이제 인스턴스 생성 및 사용입니다. 이 과정으로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디어 도입과 아이디어 분석은 우리가 이제 렌트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아이디어 도입과 분석은 이미 했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객체 추출 후 속성과 기능을 찾는 단계입니다. 보면 객체의 속성과 기능 또는 행위 또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속성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기능 또는 행위는 객체가 수행하는 동작, 행위,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이런 속성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렌트카 회사 분석 후 추출한 객체가 직원, 고객, 자동차죠. 각각의 직원, 고객, 자동차는 똑같이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직원의 속성. 자, 이 단계에서는 주체는 일반인이죠. 일반인 입장에서 직원, 고객,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관계없이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죠. 직원의 속성은 이름, 나이, 직급, 그에 등등등 더 많겠죠. 지금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속성만 추출하는 거죠. 기능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겠죠. 보면 빌려준다, 예약을 확인한다, 차량을 관리한다 등등등 그게 더 많겠죠. 고객의 속성은 고객은 이름이 있죠. 주소도 있고 나이, 전화번호 등등 더 많겠죠. 기능은 고객은 렌트카를 예약을 하죠. 예약, 사용하죠. 사용한다. 그리고 렌트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죠. 등등등 더 많겠죠. 자동차 속성은 자동차는 차명이 있고 색상이 있고 배기량, 제조사, 바퀴수 등등등 더 많겠죠. 기능은 달린다, 멈춘다, 주차한다. 객체 추출 후 속성 기능 찾기 단계에서는 주체 입장에서 각각의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쭉 찾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객체 모델링 단계죠. 객체 모델링의 정의. 프로그래밍 시 실제 필요한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이다. 그죠? 우리 앞 단계에서는 주체적 일반인이죠.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사람 입장에서 모든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쭉 찾았다 이거죠. 결국에는 다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이 객체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 단계에서 각각의 객체의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속성과 기능을 정제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직원의 속성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렌트카 프로그램 만드니까 나이는 별로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버린다 이거죠.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빼버린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실제 고객은 이제 렌트카 프로그램 사용하면 고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찾을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우리가 못 찾았는데 이제 막상 프로그래밍 하려다 보니까 이런 속성이 필요하다 이죠. 그러면 추가를 해줍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속성에 바퀴수는 우리 렌터카 바퀴수는 다 4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 단계는 개발자 입장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건 추가하는 단계다 이거죠.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객체 모델링 했죠.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각각의 객체를 클래스로 구현해야 되죠. 클래스로 구현하기 전에 이제 클래스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자, 클래스 정의. 객체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필드와 메소드로 변환한 겁니다. 자, 클래스로 변환하는 방법은 먼저 UML로 클래스로 먼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면 자, 표기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에 3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이거죠. 첫 번째 구역에는 이제 클래스명을 표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드는 이제 속성이 변한다는 일종의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이 변한다는 메소드. 자, 이런 식으로 3구역으로 나눠서 객체를 클래스로 표기해 줍니다. 앞에 접근 제한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보면 클래스명 필드 메소드 앞에 접근 제한자를 붙여줍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보면 접근 제한자는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상세하게 하는데 지금은 이런 형식이구나 정도 두시면 됩니다. 자, 접근 제한의 종류와 표기법이죠. 보면 자, 플러스를 쓰면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했죠. 퍼블릭을 뜻합니다. 샵을 쓰면 프로텍티드고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의미합니다. 자, 참고로 UML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여기 보면 그림에서처럼 자바 같은 객체 지향은 먼저 분석 설계 후 개발을 진행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때 분석 설계한 결과를 다 문서화해야 된다 이거죠. 좀 문서화하고 우리가 추출한 객체에 대해서 또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UML이라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서 모델링 시 사용하는 언어다 이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 설계한 객체를 클래스 다이아그램을 구조화시켜서 개발 시 개발자들이 공유하면서 이 구조대로 클래스를 구현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UML에 관련된 자세한 기능은 서적이나 검색을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UML 다이아그램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실제 객체를 클래스로 변화하는 방법이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객체 추출하면서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죠. 객체명이 클래스명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속성이 이제 필드로 변환됩니다. 기능이 메소드로 변환됩니다. 자, 클래스명 짓는 방법. 우리 앞에서 실습하면서 클래스 이미 많이 사용해봤죠? 상식적으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여야 되죠? 스튜던트 카 보면 S하고 C가 대문자입니다.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A, 클래스 B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 클래스인지 자, 의미가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유니 스튜던트 단어를 이용해서 클래스명을 명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 글자는 숫자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7 스튜던트 안 된다 이거죠. 숫자는 클래스명 중간이나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변수하고 똑같죠. 달러하고 언더바 외 특수문자는 클래스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더바 클래스는 된다 이거죠. 근데 골뱅이 클래스는 안 됩니다. 자바의 키워드나 자바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했죠. 클래스명으로 스트링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트링 클래스명은 되죠. 자, 클래스명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앞에서 배운 대로 학생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하는 예입니다. 보면 학생의 속성은 이름, 학년이 있죠. 그 외에 더 많겠죠. 기능은 공부하다, 시험을 보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자, 클래스로 변환하면 학생은 클래스명으로 스튜던트겠죠. 객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클래스명을 지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 이름은 네임이겠죠. 앞에 마이너스니까 프라이빗죠.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름의 타입은 스트링이겠죠. 학년은 그레이드겠죠. 1, 2, 3 숫자니까 인트 타입이겠죠. 자, 그리고 기능 공부하다. 스터디 메서드입니다. 앞에 플러스니까 퍼블릭이겠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보이드. 시험을 보다. 테스트. 자, 퍼블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점수를 리턴해야 되니까 인트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해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렌터카 분석하면서 추출한 객체 중에 자동차 직원 객체가 있었죠. 자동차 직원 객체도 우리 앞에서 객체 모델링 할 때 속성과 기능을 다 모델링 했죠. 그러면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서 자동차는 클래스명이 카겠죠. 그리고 각 자동차의 속성에 대해서 필드로 변환해보고, 그리고 기능도 똑같이 메소드로 변환해보면 되겠죠. 직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으로 렌터카 프로그래밍 만드는 과정에서 추출한 객체를 모델링 후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통상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까지가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특징 중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은 설계 중심 언어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 최상위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죠. PM과 아니면 각각의 기능을 맡는 이제 PL들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먼저 분석 설계부터 먼저 하는 거죠. 경력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매니저 PM과 하위의 각각의 업무를 분장해서 파트 리드죠. PL들이 프로젝트 시작하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먼저 분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분석 설계한 결과를 다 문서화를 시킵니다. 문서화나 아니면 앞에서 본 것처럼 UML로 다 클래스의 구조를 다 설계한다 이거죠. 이제 문서화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업무를 맡는 PL 밑에 개발자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PL의 리딩하에 문서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뒤에서 배워놓은 방법으로 각각의 기능을 구현 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클래스로 변환을 어떻게 클래스로 구현하는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